네, 군산 서해대가 이달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학교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엔 어떻게 되는 건지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 재단 이사로 계셨던 예장통합 군산노회 서해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시죠. 군산회복교회 임경철 목사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서해대가 군산기독학원 소유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역사를 보면 네. 1973년에 이제 군산전문학교로 출범을 해서 당시 시작할 당시에는 학교 경영이 사실은 그 경험이 없으니까요. 네. 호남기독학원에서 이제 위탁 경영 형태로 학교를 운영하다가 음, 그 이후에 이제 군산실업전문대학 그 이후에 이제 서해대학으로 이렇게 변신해 가면서 네. 서해대학쯤에 이제 군산기독학원이 이제 세워지죠. 그리고 음, 호남기독학원이 이제 위탁경영에서 군산기독학원으로 이렇게 네. 변경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50년의 역사. 그렇죠. 약 70,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처음에 이 군산 기독학원이 이제 서해대를 운영하게 된 배경이랄까? 네네. 네,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한 120여 년 전 전킨 선교사님이 사실 국물에 사실 선교하면서 교육 사업 시작하셨잖아요. 네. 이 영명학교 또 멜번여 학교에서 이제 뭐 소위 영광여중고 그다음에 군산제일교가 후신이고 마찬가지로 서해대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서 후신이라고 보면 뭐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오령동에 이제 전문대학 형태인 전문학교를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군산노회가 당시에는 예장통합 군산노회가 익산노회와 군산노회 분리되지 않고 음, 한 군산노회로 있을 때 이제 이게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네. 네네. 이게 선교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봐도 되겠네요. 그건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게 이 학교가 5년 전이었어요. 네네. 외부에서 영입된 이사장이 교비를 횡령하면서 네네. 꼬이기 시작했고 오늘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좀 뭐 제가 재단을 대표한다라기는 좀 그렇고요. 예, 관련된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게 참 우리 왜 하필이면 우리 서해대학인가 네. 그러나 참 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학법에 이제 그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하라고 하는 네. 법이 있어서 그게 이제 모든 대학 또 학교에 다 이제 똑같이 공이 적용이 이제 되죠.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도 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군산노회 당시 또 이후에 익산노회와 군산노회가 이 재원을 출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 사고가 쳤던 이제 사고 치셨던 그 이제 이모 사장 이사장님이 예, 들어오셔서 이렇게 참 정말로 끔찍하게 학교를 이렇게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서해대가 뭐 다른 부채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고 네네. 다만 이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라라고 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외부 이사장을 영입하신 케이스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그 이사장을 영입한 주체는 교육부입니까? 아니면 군산기독학원입니까? 이제 절차상으로 보면 양로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결정을 짓는 곳은 주무관청, 행정관청인 교육부죠. 일단 네. 추천을 한 건 재단이 그렇습니다. 추천한 것은 맞습니까? 네네. 이제 익산노에서 추천을 했고 군산노에서 추천을 해서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익산노에서 추천한 이중학 이사장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뭐 2014년 1월 16일자로 95차인가요? 96차인가요? 이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마 이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선임된 이제 이중학 이사장이 횡령한 금액이 146억 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죠. 네네. 지금 하고 출소를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네네네. 네. 관건은 이 횡령한 146억 원 환수가 가능합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이 배경을 보면 사실 그 이중학 씨가 이제 그 이사장으로 뭐 자꾸 실명 결혼에 죄송하긴 합니다만 들어올 당시에 우리가 현금 보유고가 한 140억 정도 네. 있었고 또 뭐 학교에는 교비와 수익용 자산이 있는데 교비는 그렇게 돼 있었고 수익용 기본 자산도 약 한 10여 원 정도 네.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출연을 해야 할 들어오는 이사장이 출연을 한 푼도 안 하는 결과가 됐고 교비 61억마저
사실 교비라는 것은 이거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61억이 횡령이 됐고 음. 또 거기에다 수익용 기본재산 약 한 9억 원까지도 이제 사용된 것이 조사 결과 이렇게 드러나게 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금융감독원 내지는 여러 가지 그 타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실무자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네. 또 뭐 그때 당시에는 적법했다 뭐 이런 논리들이 뭐 팽배했기 때문에 뭐 불가능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네. 결론이 났었지요 사실은. 법적으로 환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네네. 뭐 네. 어떤 뭐 그러니까 이중학 전 이사장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 네네네. 뭐 그 네. 재산 그러니까 72억인가요? 그 부분을 당신이 출연을 해야 하는데 내지 않았어요. 내지 않는 것도 고사하고 교비 61억을 갖다가 72억을 그 하면서 사채를 썼거든요. 네. 그 사채 이자의 그 거금을 막기 위해서 교비를 횡령해서 그것을 뭐 이렇게 응대하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펼치고 하는 과정에서 자금 자체가 그 우리 학교 우리 대학 그 자금이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이달 폐교를 앞두게 됐어요. 지금 교육부가 부채 청산을 위한 매각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네.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은 자산으로 부채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이제 뭐 교육부에서도 발표한 내용이 있고 합니다만은 저희 대학이 지금 한 7,500평 교사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 뭐 한 400평 정도 땅이 있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 군산경찰서 앞에 보면 빅토리아 호텔이 이제 우리 서해대학 사실 기숙사로 활용을 했던 건물입니다. 네. 또 저 당북리에 가면 그 당북터널 위쪽에 산 임야가 한 8천여 이상 평이 있고 이런 이제 자본 자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밀린 체불 임금이 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60, 한 5억 원에서 한 70억 정도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채입니다. 네. 예. 학교가 가지고 있는 뭐 재단이 가지고 있는 부채라는 건 없고 뭐 사실 이런 밀린 체불 임금 관련해서 네. 있습니다. 예. 그건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해봐야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자, 어쨌든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군산 기도과거 내에서의 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좀 아픔이 있는 것은 사실 그 당사자인 이사장의 횡령이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 충격이라 하면 이것을 어떻게 탕감 내지는 출연할 뭐 어떤 방도가 없기 때문에 뭐 그동안 뭐 여러 다방면에서 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학교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 설상가상으로 지금 학령 인구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많은 대학들이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실 대학들이 지금 다 뭐 이렇게 내어놓은 상황이고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또 사실 군산노 익산노회가 좀 관심 가지고 더 열심히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물론 열심히는 했습니다만은 기대에 못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그 교육부가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군산 기독학원 측이나 네네. 여기에서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 폐교 명령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군산기독학원이 가지고 있는 부채 146억을 출연하라는 것이 이제 기본의 어떤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계속 그것을 주장해 왔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면 법대로 하는데 이제 오는 19일 날 우리 임시사회가 열리게 되면 원래 이게 교육부가 하는 게 아니고 군산지방법원에서 이제 이게 이제 주무관청이 되어서 하는데 아마 그걸 임시사회 우리 이제 관선 이사님들이 모여서 아마 19일 날 청산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산위원회에서 일단 그 변제할 채무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그 변제를 하고 난 이후에 문제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라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서 향후 이제 서해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풀어갈 것인지와 관련한 지역사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조동영 도의원, 군산 출신의 조동영 도의원이 지난 시간 저희랑 인터뷰를 했는데 먼저 교육부 책임론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때도 네. 저도 잠깐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그거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2014년 1월 16일 날
그 A와 B 두 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학교 이사장의 그 경영을 하겠다고 나섰고 그러면 정말 바르게 했어야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1월 16일 날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사장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23일 날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사회가 열리는 날 일원도 돈을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이. 네. 예, 그러면 그리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 당신이 4월 25일까지는 그래도 늦어도 현찰로 예, 돈을 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무리하게 3월 달에 이사장 선임을 시켜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부터 이제 비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마 좀 모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가서야 이분이 출연하는데 이제 사채를 얻어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학교가 당시에 보유고가 140억 현금으로 있었고 교비가 수익용 기본자산도 10억 정도 있었고 그런데 이 학교에 정말 학교 경영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 경영을 위한 출연을 하지 않고 학교 교비를 횡령하고 수익용 기본자산도 횡령하고 이런 일을 누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죠. 그럼 교육부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교육부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네네. 향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논의 과정에서 네네.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역사회에 협력하는 그러면 그런 좋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 지난 상황에서 이거 뭐 교육부 책임론을 우리가 들고 그렇죠, 말한다는 예,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네.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조동영 도의원이 제안한 게 남은 이제 폐교가 되고 나면 남은 부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신재생 에너지 교육기관으로 삼거나 아니면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안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 인수사가 있는 대학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혹시 목사님도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그 이제 우선 먼저 대학은요. 네. 군산 기독학원 법인이 해산됐기 때문에 대학이 인수받는다는 것은 좀 일단 물 건너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역 활성화에 대한 방안 논의는 저는 그건 적극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서해대학이 지금 군산 삼학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 대학이 지금 잘 됐을 때는 3,000명 뭐 이렇게 재학생 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근 상권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활성화됐었죠. 예, 네. 상권 자체도 그렇고 활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 뭐 군산 자체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교육부가 지금 좀 이거 생각을 해 주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마지막 기회로 우리 서해대학이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좀 기여도 차원에서라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부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네네. 뭐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예컨대 뭐 지방자치 우리 군산시에다가 서해대학을 뭐 이렇게 주고서 또 군산시가 네. 그것을 안고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음. 그렇게 해 나가면 좀 지혜를 모으면 네. 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금 서해대 자산에 대한 매각 과정에서 군산시가 이것을 공적 매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세금으로 매입을 하고 네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방안을 찾는데 네. 그 군산시가 결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교육부가 나서서 뭘 도와줘야 됩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픔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체불 임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5억에서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교직원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인데 이 체불 임금 채무 변제를 해야 되니까 교육부가 이제 군산시에다 채무 변제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여타 자산은 활용도에 맞게 이렇게 활용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립도가 비약하지 않습니까? 네.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산시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좀 어떠한 방안을 좀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예,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좀 생각해 보신 방안, 이제 네네. 대안이랄까요? 네네네. 좀 이게 구체적으로 좀 있으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부채가 지금 뭐 60억, 70억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다 아시는 대로 한 200억, 10억, 11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자산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가 좀 어떻게 다각도로 좀 활용 방안을 잘 해서 그 하면 우선 채무 변제는 해야 되니까요. 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활용도를 찾으면 저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새만금 지역이 신재생 에너지 중심 지역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 교육기관을 국비로 지원하는 뭐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위해서 정부가 국비를 교부를 하게 되고 군산시가 이것을 주관해서 운영하는 그림.
아이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좋은 뭐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교육부가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좀 갖는 게 필요하고 네네. 적극적인 의지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 아이고 예, 네. 저도 바람이 있다면 그런 뭐 음.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선교 차원에서 시작된 서해대가 결국 폐교의 길로 가게 됐는데요. 뭐 남은 과제랄까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서해대 관련해서 좀 노회로 지난 뭐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것은 학교 이 부지도 그렇고 학교 자산을 늘릴 때 모든 교회가 십시일반 헌금하고 뭐 50원, 10원 뭐 이렇게 해서 다 헌금해서 이렇게 왔는데 더더군다나 정기성 교사님이 정말 우리가 안 먹고 안 입고 하면서 선교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서해대학이 만약에 섰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마지막 우리 서해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대학의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수순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뜩이나 어려운 군산 지역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서해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군산 회복회 임경철 목사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